이제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영입이 돼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입 인재가 꽃길 걷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어려운 곳에 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면 법조 경력 정점을 찍을 때 한국의 정치 새롭게 바꿔보겠다고 모든 건 내려놓고 험한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영입 인재인 제가 편한 길 가겠다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세대의 법조인 둘이,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비슷한 세대의 법조인들이 한국 정치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이런 진심으로 부딪힐 곳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려서 걸음마를 배우고 그리고 또 인수초등학교, 인수중학교를 다니면서 뛰놀았던 저의 고향인 강북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강북구의 동료 주민들의 선택을 꼭 받아서 제가 받은 고향에 꼭 보답하고 한국 정치 새롭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변호인이 자백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자백이. 그래서 피고인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자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피고인을 좀 설득을 해서 사건을 한번 제대로 심리해보자고 했고요. 그 결과, 심리한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변호인이 자백을 하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 판사도 사건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판사로서의 어떤 경력에 있어서 오점은 되지 않지만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어떤 사법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사가 같이 진실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고 저는 그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는 대화 타협이 실종이 돼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 조정전담 판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전담 판사는 어떤 사건이 극한 대립의 결과인 판결에 가기 전에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민사재판을 담당하면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조정전담 판사는 어떤 법원에서 봤을 땐 협상 전문가입니다. 저는 협상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지금 협상의 부재, 대화와 타협의 부재인 이 현재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역에 있어서는 많은 유관기관들,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들을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또 발전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강북구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북한산으로 인해 고도 제한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 발전이 더디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도 제한도 완화가 됐고 또 이런 북한산이나 우리 우이천과 같은 자연환경을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산에 우리 수도에 이런 굉장히 좋은 산이 있는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북한산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관광산업 발전에 관광산업 발전을 더 추진을 할 거고요. 특히 우이천변 같은 경우에는 청년 대표 거리를 조성하거나 청년 창업 공간을 함께 조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상권 활성화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강북구 전체적으로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인프라는 저절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늦은 시간에 지역을 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밝지 않다. 그 밝지 않다는 거는 조명이 어둡다는 부분도 있고요. 상점들의 불이 꺼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걸을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다는 것은 어두워서 그러니까 조명이 밝지 않으면서도 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조도도 밝힐 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밝은 강북, 그리고 오고 싶은 강북, 걷고 싶은 강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을 적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이 좋은지, 어떻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법에 있어서의 공백을 좀 발견했고, 이 부분을 채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국민들께서는 흉악범에 대해서 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법이 바뀌어야만 그렇게 흉악범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세대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 절차라든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같은 그런 종신형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출마 선언할 때 피해자 보호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지만, 다만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번에 사심 없는 공천, 이와 같은 대의에 따라서 출마를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국회에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피해자 보호 그리고 종신형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 익산 출신이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것과 또 국민의힘에 영입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배우자도 제가 판사를 그만두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상당 기간 정착하셨던 이 강북구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공익 변호사로서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치를 하려면 역시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답게 정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동안 예를 들어 검사, 변호인 또는 원고, 피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편가르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선은 강북 지역은 베드타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상권이 예를 들어 우이천의 대표 청정거리가 활성화돼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면 저절로 상권이 활성화돼서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주거 환경 부분도 많은 인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추진해서 제가 지원한다든가 하는 등의 역할로 주거 환경 또한 개선을 할 생각이 있고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할 때 말씀드렸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그리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흉악범에 대한 엄정 처벌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강조하셨다시피 저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